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지금 하나에서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개혁을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지금 하나에서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개혁을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녁 방송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 오늘 너무 열받아갖고 아직도 혈압이 안 떨어져. 고혈압. 혈압이 안 떨어져요, 아직도. 인사 먼저 하고, 그런데다가 오늘 또 필리핀이, 인터넷이 안 좋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의 책글이, 이쪽 화면에 안 뜨고 있는데, 제가 핸드폰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책글을 점검하겠습니다. 블루마운틴님, 대표님, 저녁 방송 잘 듣겠습니다. 산불로 심란한데 법의 공평성으로 죄의 유무를 따져달라고 임명한 판사들이 저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이 너무 큽니다. 저도 지금 혈압이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른한 오님, 100번 공감합니다. 한통영 채널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한동훈을 진심으로 지지한 방송입니다.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누르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예, 구독, 좋아요, 열받으니까 한 번씩 누릅시다. 예, 구독, 좋아요, 알람, 예, 한 번씩 누르고. 아이고, 블루마운틴님 너무 슬퍼요, 오늘. KKK님, 안녕하세요. 힘냅시다. 예, 나른한 옴님, 그러니 더욱 한동훈입니다. 아자아자 힘내세요. 아이고, 정말. 예, 나라는 오히려 중도 보수의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된 듯 합니다. 음, 블루마운틴님, 예, 대한민국 법은 이미 사망한 건 알지만, 그래도 소생의 불씨가 남아있기를 바랐는데, 오늘 그것마저 무너져 버렸네요. 뚝 하세요. 우리에겐 한동훈의 카드가 있잖아요. 나라나 무지 말씀. 보성님, 뉴스 보기 싫고 기운이 빠지네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입맛도 없어요. 아니, 무죄라니 말도 안 되죠. 블루만틴 좌파의 뿌리가 너무 깊이 파고들어가. 이거 회복하려면 한동훈 10명은 있어야 합니다. 박혜숙님, 그러니 강한 천재 한동훈만이 이재명 잡지 유죄였으면 문수 보내려고 했겠지. 무죄니 범죄자 청렴하고 신선한 한동훈 대표 둘이 붙어야 한동훈 대표 이긴다. 어쩜 잘 됐다. 정말 박혜숙님 말씀대로 전화위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상숙님, 이제 우리의 희망 한동훈뿐입니다. 백진웅님, 오늘은 누구 말도 그 어떤 말도 듣기 싫어요. 열받습니다, 저도. 예. 이경희님, 나라가 개판이에요. 열받아. 최종수님, 정말 이 갈리고 분이 가라앉지 않네요. 이 나라 어찌 되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 근데 또 열받게 또 지금 필리핀 인터넷 사정도 안 좋아. 그래도, 시작을 해야죠. 자, 오늘의 썸네일 한통영 방송 25년 3월 26일 방송 한동훈 지킴이 정인경님 감사 방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인경님 그냥 묵묵하게 오랫동안 지켜봐 주시고 또 묵묵하게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인경님.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 고법 이재명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발부한 날이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전부 무죄다. 나 또 죄가 없다. 전부 무죄다. 정말 이 말이야 방구야 도대체.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여러분도 열받고 저도 열받고 자 열받으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십사. 예. 근데 너무 열받으면 안 돼. 고혈압. 저처럼 고혈압에 있는 분은 열받으시면 안 된다. 자, 하루에 한 번 리마인더.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위해 한동훈 대표로 결집합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세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대표 죽이려는 수구세력 위장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다. 구분해서 보시고 구분해서 지지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그냥 문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 왜 카톡에 단톡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이왕님이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오늘 법원 앞에 거기 그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뭐 보수 쪽에 지지자들이 있고 또 이 좌파 쪽의 지지자들이 막 그렇게 그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신영님이 거기 가서 이제 이재명 구속하라 기원하면서 열심히 외쳐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판결은 어떻게 났느냐? 판결은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기사회생 이재명. 이게 웬일입니까 도대체? 선거법 2심 무죄 선고? 여러분, 저하고 같이 한통영 속보로 2시간 정도 했지만, 딱 들어올 때 그 화면, 제가 이제 KBS 그거 갖고, 봤잖아요. 딱 들어왔을 때 이 화면, 미소를 약간 머금으면서,
이게 차에서 내려서 이제 금방 뭐 안경 한번 만지고 그다음에 기자들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썩소, 이 썩소에서 우리가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아, 이게 뭐가 있구나. 어? 뭐가 이게 좀, 약을 쳤는지 뭐가 있는지, 이 자신감, 이 미소를 띤 옅은 미소를 띤 이 자신감. 제가 오늘 또 마음에 걸렸던 건 뭐냐면, 이 미소뿐만이 아니라, 되게 이재명이요. 기자들이 이제 막 모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 대꾸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물어봐도 뭐 한마디 할 수 있죠. 뭐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쑥 들어가 버리는 게 원래 이재명인데, 아, 오늘은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재판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 끝나고 나서 말씀드립니다. 결국 내가 속으로 그 얘기 생각했거든요. 아니, 오늘은 또 웬일로 저렇게 한마디 한대. 여태까지 그냥 쑥쑥 들어가고 묵비권 행동으로니만은 오늘은 저게 또 뭐야? 기분이 약간 좀 쎄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쎄한 장면. 그 안에서 이제 오늘 판결문 거의 1시간 40분 읽지 않았습니까? 예? 3시부터 시작해갖고 뭐예요? 아니, 2시부터 시작해갖고 한 3시 40분쯤, 그 최종 판결이 난 것 같아요. 예, 한 1시간 40분을 갖다가 낭독을 한 것 같은데, 그동안 밖에서 주르륵, 아니, 이게, 나 정말 이거 딱 보면 어느 장면이 생각나냐면, 제가 영화 광이라고 그랬잖아요. 되게 이렇게 조폭 영화 보면요, 이 깍두기들이, 이 보스가 다 건물 앞에 있잖아요. 보스 기다린다고 양쪽에 딱 도열해갖고, 야, 정말 갑자기 이 사진을 이 영상인데 잘 이게 캡처를 한 건데,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완전 깍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영화의 한 장면. 야, 어떤 분은 뭐 아수라를 봐야겠다고 오늘, 오늘 저녁에 아수라 한번 더 봐야겠다고, 영화. 그런데 저도 딱 이걸 보는 순간에, 아, 이게 뭐야? 깍두기들이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쭈루룩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도대체? 아, 정말 기분 쎄했습니다, 오늘. 그런데, 아니, 판결문이 어떻게 1시간 40분을 읽을 만한 건이 되나요, 이게? 아, 이게 무슨 그 복잡한 건인가요? 아, 그러고 1심도 아니고 2심, 1심에서 이미 다 검토해갖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딱 때린 건데, 아니, 뭔 놈의 판결문을 2시간 40분을 읽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 아니, 1시간 40분. 정말 이게 저는 한 30분 읽고 끝날 줄 알았습니다. 판결문은. 아, 이게 누가 봐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명확한 걸 갖다가 무슨 놈의 계속 그렇게 주구장창, 이게 왜 안 끝나지? 왜 안 끝나지?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다.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다 무죄. 정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 정말 어이가 없었다. 예. 아, 예. 이경희님, 나라가 개판이에요. 열받아. 예. 최종수님, 정말 이 갈리고 분이 가라앉지 않네. 아, 저도 지금, 아직까지 그 컴다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해가 되세요? 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 아, 주연채님, 예, 괜찮아요. 무조건. 한동훈 대통령, 가자, 화이팅. 오드방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너무 속상했어요. 불안해서 생을 못 봤는데, 역시 낌새가 있었어. 주니키님,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라는 징조입니다. 한동훈이라는 새벽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상숙님, 편안한 얼굴이구만요. 아니, 얼굴이, 이게 뭐가 있어. 예, 뭐가 있는 거 같아. 미리 알았던 거 같아. 예, 보성님, 제명이 꼼수섰겠죠. 미소 짓고 웃으며 들어가는 거 보고 알았어요. 유창훈도 그때 꼼수. 나라가 정말 걱정입니다. 유비유자님, 재판관들에게 구려 약쳤네요. 아니, 이게 우리는 알 수가 없지. 예? 돈꾸러미로 약을 쳤는지 어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 하지만, 와, 이거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정말 열받아갖고 어이가 없어갖고 이 방송을 못 하겠더라고. 오후에 딱 나 그랬는데 더 이상 어떻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 어이상실. 예, 정말 말문이 콱 막히는 그런 재판을 하고서 아이고 조니키님 영화 신세계의 한 장면 아님? 예, 정말 영화 한 장면이 생각났다니까. 그거 딱 보면서 유비전이 조폭 생각나네요. 예, 민주당 알고 있었네요. 아, 정말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얘들은. 아니, 안 그렇고야. 아, 이런, 지금 제가 얘기한 뭐, 미소를 띠고 내려면서 기자들한테 평소에 쑥 들어갔는데, 아, 그냥 재판 끝나고 얘기합시다. 아, 하고 들어가갖고, 조폭같이 쭈르륵도 이렇게, 나와 있고. 아, 이게 뭔 난리입니까, 도대체? 이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정말. 조니키님, 2시간 동안 판결문을 읽는데, 이건 판사들이 아니라 찢 변호사들인 줄 정말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다. 유비전 내 고향 호남분들 이 나라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이젠 상식 가진 국민들이 판사 됩시다. 나서의 지지율로 이재명 나락으로 계룡사님 속 터지겠어요. 스트레스 날려다 스트레스 더 받고 있어요. 환장질 하겠네요. 이민 가고 싶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과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한 거는 뭐냐? 정말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일 먼저 확인한 건 뭐냐? 한동훈 대표의 페이스북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이걸 갖다가 아니 정말 내가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이재명이 죄가 없나? 막 나도 헷갈릴 정도로 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우리가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누굽니까? 한동훈 대표 아닙니까? 자, 한동훈 대표의 페이스북을 바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게 캡처한 게 21분, 예, 글 올린 지 21분 됐죠. 캡처를 했는데 자,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썼느냐. 이재명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늘 서울고법 형사 6부의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그러니까 법에도 어긋난다, 진실에도 어긋난다, 그 다음에 국민 상식에도 어긋나는 그런 판결입니다.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는 거죠, 결국은. 자, 한동훈 대표도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다. 말도 안 된다. 어이상실이다.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되어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습니다.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입니다.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고 누구한테 촉구를 했느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대로 대법원심에서 제대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기원하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정말 한동훈 대표도 우리보다 더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 우리보다 훨씬 법을 정확히 알고 있잖아. 얼마나 벙찌는 그런 정말 뚜껑이 열리고 멘붕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글 쓴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한동훈 대표가 참 이런 거를 잘 해주는 게 사실 비상계엄이 날 때도 우리는 이거 비상계엄을 갖다가 이게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이걸 잘 판단을 못 하잖아요. 이게 무슨 사정이 있는 거야? 아니면 윤통이 무식한 거야? 김건희가 시킨 거야? 막 여러 개 중에 막 복잡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가 아주 클리어하게 딱 하잖아요. 이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다. 위헌이고 위법이다. 제가 국민과 함께 맡겠습니다. 이렇게 딱 가이드를 딱 줘버리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갖다가 정리할 수가 있잖아요. 아, 비상계엄. 이건 잘못된 거구나. 아, 이번 판결도 그런 거예요. 아, 우리가 무식해서. 저 판사가 유식해갖고, 우리가 법을 무식해갖고 몰라갖고, 우리가 몰랐던 어떤 게 있었던 건가?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한동훈 대표가 21년 동안 하고 법무부장까지 하고 검수완박까지 검수 원복으로 고친 사람 아닙니까? 정말 전문가 중에 전문가 아닙니까? 아니, 한동훈 대표가 딱 해갖고, 이거는 세 가지의 큰, 잘못이 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법으로 따져도, 법리로 따져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법리로 따져도 위법. 진실도 이건 진실이 아니라 거짓. 예, 진실도 아니고. 그럼 뭐야? 국민 상식,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세 가지 충족을 100% 충족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심을 얻는 거죠. 아, 이 판결이 정말 어이상실하는 판결이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썼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제가 바로 댓글을 올렸습니다. 다니엘 처이, 너무 어이없는 판결의 멘붕입니다. 한동훈 대표님,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을 위해 한동훈 신 창당해 주세요. 1853명이 서명한 한동훈 신당 창당 서명 파일을 한동훈 대표님 메신저로 보냈습니다.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해갖고 제가 이거 방송을 했잖아요. 2월 19일 날 이걸 보내고 방송했잖아요. 썸네일을 만들어갖고. 그래서 썸네일 파일을 다시 첨부해서 댓글을 달고 그 옆에는 뭐냐? 다시 한번 한동훈 대표 메신저로 보냈습니다. 한동훈 신당 창당 촉구 서명 운동 응답 최종 이렇게 하고 PDF 파일을 보내고 너무 없는 판결의 멘붕입니다. 한동훈 대표님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을 위해 한동훈 신당 창당해 주세요. 1853명이 서명한 한동훈 신당 창당 서명 파일을 첨부합니다.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와, 정말 이거 답이 오늘 딱 이걸 겪고 나 보니까 정말 이거 한동훈 신당 창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그냥 하다가 정말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좀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검찰도 빡쳤어요. 검찰도 빡쳐갖고 바로 판결이 끝나자마자 속보로 바로 올렸습니다. 검찰 선거법 법리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누가? 재판부가. 2심 재판부가 무식하다. 무식해. 너희들 왜 이렇게 무식해? 선거법 법리를 네가 잘못 해석한 거야. 그래갖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검찰 2심 재판부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괴리된 판단을 했다. 일반 선거인들은 국민이죠. 국민들 생각과 너무 이거 동떨어진 판단을 했다. 말도 안 되는 판단이다. 결론은 뭡니까? 대법원에 항소심 위법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 예정이다. 항소심을 해갖고 이건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런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예. 대법원장님 바로 잡아주십시오 하고 바로 항소를 하겠다. 그렇게 속보로 검찰이 지금 띄었습니다. 아니 검찰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예? 정말 그 황당한 하루였다. 오늘 하루 종일 이것 때문에 아무 일도 못했네 열받아갖고. 예, 계룡사님 그 좌파들은 서로 소통하고 있어요. 정계선도 남편에게 현재 그렇군요. 헌재 일정을 다 알려주고 있어요. 한 이불 덮고 집에서 비밀서약 쓰지 않았나요? 정계선은 비밀서약 안 썼나요? 무덤까지 갖고 가기로 하지 않나요? 계룡사님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는 법안 만든 연방대법원 한국 일을 갖다가 미국에 상고를 해야 돼. 믿을 수가 없어. 손명웅님 안녕하세요. 이재명 전우지에 돈 묻어놓은 거 판사들 살맛나 봐요. 차에 내려 미소 짓는 거 수상했어요. 여러분도 보셨구나. 손명웅님도 나도 그거 굉장히 좀 오싹했는데 저 왜 그러지? 표정이 왜 그러지? 그랬는데 결국은 미리 알았어. 그렇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미소를 머금을 수 있겠습니까? 판사들 미친 짓이에요 오늘. 계룡사 유권무죄, 무권유죄다. 정말 조이대가 제발 파기자판해라. 예. 이거 파기환송해야죠. 예. 그러니까 유죄 취지로 대법원이 할 수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딱 검토해봤더니 이거 2심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1심 판결 취지로 파기환송, 2심 파기 이렇게 갖고 돌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콩야보리아님 정말 힘 빠지네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준이그 거짓 면허증 언어의 연금술사 한동훈 그렇습니다. 콩야보리아님 둘 다 보냈으면 했는데 이렇게 되면 윤통도 살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얘기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나라나노님 답답하고 화나는 마음 댓글로 스트레스 많이 풀고 가세요. 예, 아이고, KKK님, 신당창당 시구합니다. 정말, 내가 딱 오늘 그걸 하는 순간에, 이거 신당창당밖에 답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어물어물 하다가, 이거 정말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신당창당 생각이 다시 나갖고, 다시 한번, 한동훈 대표한테 보냈습니다. 신당창당 성 하시라. 한상숙님, 제 이름도 보내겠죠. 예, 피스돌방님, 한동영 방송 대표님 흘러가는 게 한동훈으로 모든 게 규율되는 듯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한동훈이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계룡사님, 윤석열 기각될 것 같아요. 한동훈 신당창당이야 정치활동 계속할 듯. 기각. 네,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 부분은. 보성님, 유창훈 때도 돈. 아니 이게 유창훈 때도 돈으로 해결한 거면 유창훈이 왜 아직 감옥을 안 가죠? 난 정말 판사들도 판결 잘못하면 감옥 가는 그런 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블루마운틴님, 저는 밥도 못 먹었어요. 열받아서. 예, 정말 저는 열받아갖고 오늘 방송 못 킬 뻔했습니다. 예. 아직도 목 뜨뜻해. 정말 미치겠어. 이게 식지를 않아. 열이 식지가 않아. 아직도 뒷목이 뜨뜻해. 그래서 그 고혈압약 하나 먹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터질까 봐. 보성님 이민 가고 싶어요. 정말 모든 사람이 지금 그런 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계룡사님 앞으로 밥 먹을 것 같아요. 보성님 저도 웃고 여유 있게 들어가는 모습 보고 늦게 끝나거나 여러분이 다 그 표정을 보셨네요. 예. 아이고 정말 정신 차립시다. 예. 유비유자님, 사기 완성되면 어찌 되냐면은, 이게 대법원에서 그, 뭐야, 무죄 취지, 유죄 취지, 이런 그걸 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무죄로 올라오면, 그걸 뒤집으려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 하면은 뭐예요? 다시 거기서 그 건을 갖고, 무조건 유죄를 때려야 돼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는데, 무식하게 아닙니다. 무죄입니다.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냥 파기환송하면 무조건 유죄 취지로 때려야 된다. 아이고 정말. 나라노니 전현이 날뛰는 거 보고 쎄했는데 정말 저도 참 생각해 보면 그런 낌새가 분명히 있었는데 설마 했죠. 예. 이게 뭐 워낙 명확한 거기 때문에 설마 했습니다. 음. 선상님님, 참말, 거짓말, 면허증 좋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니키님, 상고법원이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이나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합니다.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합니다. 네, 아이고, 자세히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계룡생 보호주지 애들 내일 병원에 가야 될 때네요. 정말 정상이 아니야, 다들. 예. 아이고. 자, 그래서 지금 그 한동훈 대표 빡치고 검찰도 빡치고 그래갖고 즉각 지금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뭐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정상적인 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다 지금 빡치고 있어요. 자, 배현진 그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을 해하지 마라는 어릴 적 가르침대로 살아온 온 국민들에게 욕심대로 막 살아도 괜찮을 사법부가 공인해 줍니까? 국민 모두가 주목한 법의 심판이 이러한데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어렵더라도 상식과 정의를 지키고 살라고 자신에 가리키겠습니까?
법 논리만 유려해 풀어대면 그 무슨 짓도 무죄되는 나라에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힘을 따르라 하겠죠. 비상식이 상식을 압도하는 나라 정말 큰일입니다. 자, 배현진도 빡쳐갖고 글을 올렸고 박정훈도 빡쳐갖고 어이상실 간단하게 어이상실 박정훈 의원 거짓말에 새로운 기준 창조한 사법부 문 닫아라. 박정훈 열받았어. 사법부 문 닫아라. 어? 말이나 되냐 그게. 자꾸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 아니 지금 뭔 놈의 판결이 정말 이렇습니까? 예? 정말 어이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뭐 누가 봐도 지금 모든 사람이 난리치고 있어요. 요즘 제가 그 박상수 변호사를 좀 점수를 좀 안 줬다가 요즘 조금씩 점수를 주고 있는 게 요즘 이런 거를 잘 하더라고요. 가짜뉴스 스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가짜뉴스 팩트체크는 계속됩니다. 해갖고 요거 퍼날르기 좋게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팩트체크 한동훈이 중국인 빚어 줬다 거짓 이렇게 해갖고 띵띵띵 해갖고 뭐 외국인 문턱을 낮추라고 대통령 총질이 지시였고 오히려 한동훈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해갖고 뭐 소득증명이고 뭐고 이렇게 해갖고 퍼준 적 없습니다. 문턱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포스터 형식으로 딱 만들어서 이거를 SNS에 뿌리기 좋게 그런 걸 하고 있고 또 그 뭐죠? 가짜 뉴스를 갖다가 고소 고발하면 그 친구들이 다 변호사잖아요. 뭐 유재화도 변호사고 박상수도 변호사고 유재화는 그 무슨 법무부인 대표로 돼 있더라고요. 이력을 보니까. 그러니까 뭐 혼자 한다는 게 아니죠. 법무부인 대표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변호사를 동원해서 아마 그런 고발 고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조금씩 좀 점수를 주고 있는데 박상수 변호사도 한동훈 대표가 올린 거를 캡처해서 올리면서 한 줄 적었습니다. 대법원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 줄 적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멘붕이 오고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핵심은 그 김문기 거기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백현동 요 두 개거든요. 핵심은. 자, 그걸 갖다가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자, 김문기부터 딱 보면은 이게 핵심이에요. 그 골프 조작 사진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조작된 거라는 거야. 그 판사 얘기가 이건 조작된 거다. 그래서 무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지금 김문기 모른다는 1심에서도 뭐 무죄, 2심에서도 무죄. 네, 김문기 골프 사진 조작 1심에서는 이거 유죄. 함께 골프 쳤다. 선거 영향 고의 인정한다.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거지. 근데 오늘은 뭐냐? 이거 원본이 아니라는 거야. 원본이 아니고 일부 조작된 거래. 그래서 무죄래. 그 다음에 국토부 발현, 요거 백현동, 요거 뭐야? 성남시 스스로 용도 변경했다고 했다. 스스로 유죄라고 얘기했다. 예, 유죄. 오늘 판사는 뭐라고 그랬느냐? 과장됐으나 허위는 아니다. 뭔 개소리인가 모르겠다. 예? 과장됐으나 허위는 아니래. 아이고, 정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예요. 그 골프 사진이 조작이 됐고, 그 다음에 백현동은 뭡니까? 이재명 전부 무죄가 나왔는데 국토부 협박 발언 그건 선거인단 판단 그릴 정도가 아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저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냥 자기 개인 의견이었다는 거지. 이거 딱 이걸 듣는 순간에 그 권순일이 생각나더라고요. 권순일이 이재명 풀어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말에는 진짜 거짓말이 있고 가짜 거짓말이 있고 가벼운 거짓말이 있고 무거운 거짓말이 있고 반복적인 거짓말이 있고 딱 한 번 하는 거짓말이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은 뭐예요? 한 번 한 거짓말이고 가벼운 거짓말이고 가짜 거짓말이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지금 대법원에서 했고 파기환송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풀려났지 않습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딱 이걸 딱 보는 순간에 갑자기 권순일이 오버랩 되면서 이게 제2의 권순일이네. 예? 제2의 권순일이에요. 지금 이게 사진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 이 사진이 있잖아요. 원본 사진이 이거 있습니다. 저희 원본 사진하고 적혀 있죠. 예.
자, 원본 사진인데 박수영 의원이 게시한 사진에는 뭐가 있느냐? 그 모자에 볼 마크가 있잖아. 이 볼 마크 언제 쓰죠? 아니, 골프 치는 분은 다 아시잖아요. 볼 마킹할 때 이렇게 모자에 딱 꽂고, 그 다음에 마킹할 때 딱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딱 치고, 또, 다음 홀을 위해서 또 딱 끼고. 아, 이게 볼 마크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골프를 쳤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볼 마크를 확대한 거잖아요. 이 확대가 무슨 조작입니까? 자, 이 사진을 갖다가 처음으로 오픈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그 개혁신당에 있는 이기인 최의원인데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이기인이 뭐라고 그랬냐. 졸지애제가 사진 조작범이 됐다. 옆 사람에게 자세히 보여주려고 화면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 되나? 그러니까 조작한 게 아니라 그냥 확대. 여기 볼 마크가 있다. 라는 걸 갖다가 사진 확대해서 보여준 건데 오늘 판사는 뭐예요? 이거 사진이 조작됐다. 그래서 무죄다. 아니, 이런 개 같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 확대하면 무조건 이제는 조작입니까? 예? 확대하면 조작이에요? 정말 그 어이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지금 뭐냐? 이 판결이 나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 재판부가 도대체 어떤 재판부야? 하고 서울고법 형사 6부가 뭐를 하는 데냐? 이 부패과 선거를 전담하는 게 서울고법 형사 6부래요. 근데 공교롭게 이게 자들이 다 포진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보세요. 이예슬, 최은정, 정재호 이렇게 갖고 세 명이 판결을 한 건데 이 히스토리를 보니까 이 형사 6부의 히스토리 조우가들 관련해 갖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 벌금 80만 원 선고 최강욱한테 80만 원은 뭐예요? 의원직 유지 100만 원 미만이면은 의원직 유지 그다음에 또 뭡니까? 고발 사주 의혹 손중성 징역 1심에서는 징역 1년이 하는데 이게 똑같이 2심에서 바로 이 재판부 형사6부 재판부에서 무죄 선고가 났다는 거예요. 완전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이재명이 첫 케이스가 아니다. 상습범이다. 이 형사6부가 상습적으로 이런 판결을 여태까지 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를 두 개를 갖다가 지금 채널에 의해서 집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자마자 뭐 권성동 난리가 났죠. 판사들 개인적인 성향이 직업적 양심을 누르고 판결에 방금 뭐예요? 개인적 성향, 이 좌파, 이놈의 좌파 판사들이 직업적 양심을 버리고 이재명을 무죄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동훈 대표 이렇게 했죠. 이재명 거짓말 면허증 내준 판결이다. 대법원이 바로잡아야 된다. 자관 뭐 난리가 났습니다. 예. 이게 말이 되냐? 난리를 쳤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제가 오늘 그 페이스북에 한번 서치를 해봤어요. 이 판결이 나고 어떤 식의 반응이 나오는가? 자, 이렇습니다. 권순일이 이재명의 거짓말에 숨쉴 공간을 제공했다면 오늘 재판부 최은정, 이예슬, 정재호는 뛰어놀 마당을 선사했네요. 확대가 조작이라는 논리는 무슨 개논리냐? 그럼 CCTV도 확대하면 조작이냐? 이제 불법이 판을 치겠네. 대단한 선례를 남기셨네요. 자, 또 국어사전을 캡처했습니다. 조작. 조작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뭐냐? 어떤 일을 사실인 듯 꾸며 만드는 거다. 진짜를 본도 가짜를 만들고 또 그렇게 만든 물건이고 지어서 만든 거다. 속보로 뭐가 뜨냐? 이재명 선거 한 것이 전부 무죄. 국힘 공개사진이 조작된 것이다. 이 재판부 판결이 그렇다는 거야. 공개사진이 조작돼 갖고 무죄다. 야, 그러니까 이제 확대가 조작이라는 거예요. 확대 이퀄 조작이다. 여러분 확대하지 마세요. 확대하지 마세요. 확대하는 순간 조작이 됩니다. 예? 이거 심각하네. 확대하지 말아야겠네. 확대하는 순간 조작으로
범죄자가 돼. 조작했다 범죄자가 돼. 자, 또 시민의 반응.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도 개인 의견 표명이겠네. 싹 다 잡아들여. 이것도 개인 의견 표명.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개인 의견 표명이 되잖아요. 그죠? 무죄네. 무죄야. 이러려고 설명 자료를 안 준 것이냐? 유죄를 무죄로 덮으려니 주저리 말이 길었지. 거의 2시간 읽었습니다. 판결문을. 그래도 설마 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오늘로써 죽었다. 이게 사전에 설명 자료도 안 줬다는 거예요. 이러려고 설명 자료 안 준 거냐? 야, 정말 버라이어티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예, 혈압만 오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요거하고 연관해 갖고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또 윤통이잖아요. 아, 그러면 이게 윤통은 지금 어떻게 갈 거냐? 지금요, 완전히 이제 그 이재명은 날개를 달았어. 이제 뭐 완전 날아다니게 생겼어, 지금. 예. 자, 여기 뭐 이재명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끝난 다음에. 그랬더니 사필 규정이래. 우리 참 아이디 중에 사필 규정님 계시지 않습니까? 사필 규정이래. 자기가 무죄인 게 사필 규정이래. 그래서 제대로 판결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한다.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 작두의 증거를 조작했다. 검찰도 자신들 행위 돌아보고 더 이상 국정농단 항소하지 말라는 거지. 더 이상 국정농단하지 말라는 거. 제발 항소하지 말아주세요. 여기서 끝냅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35쪽 피고인 질문 중 암상 테러 내용도 기재했다. 자기 뭐가 무슨 소련제 총으로 쏜다는지 어쨌다는지 그래서 방탄복 입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또 더욱 기가 막힌 건 뭐냐? 그 박현택이 여러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최근 3년 동안 형사 항소심 판결의 결과를 보면 이게 무죄로 나올 확률이요 1.7%예요. 그러니까 뭐야? 99% 쉽게 얘기하면은 형사 항소심을 했을 때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경우에는 1%밖에 없다는 1%. 99% 그냥 원심 확정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이재명의 재판 결과가 1.7%에 해당하는 대표. 아니, 정말 말이라도 안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면 하필 그 1%가 왜 이재명한테 해당이 됐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1%가 이재명한테 해당이 돼야 되죠? 어쨌든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예. 호랑이가 지금 호랑이한테 날개를 달아줬다. 오늘 재판부가.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 당 비상행동 수위를 격상했다. 그래서 내일 최상목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쌍탄핵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 마은혁 임명을 안 하면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다시 탄핵하고 그 다음에 최상목 다시 탄핵하고 그래서 완전히 무정부를 만들겠다. 지금 최상목이 탄핵이 되면 심각한 게 경제부총리잖아요. 경제가 스톱이 된다. 심각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지금 해야 되잖아요. 아니 이렇게 힘을 딱 받았을 때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좌우간 뭐든지 다 어떻게 해치워 갖고 윤석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 탄핵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일단 최상목 잡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한덕수를 압박해 갖고 한덕수도 마은혁을 임명 안 하면 또 한덕수 잡고 그렇게 갖고 잡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길을 갖다 누가 터줬느냐? 오늘의 판사들이 터줬다. 여러분 정말 이 판사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널리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SNS에 많이 좀 퍼뜨려 주세요. 권순일이 이재명의 거짓말에 숨쉴 공간을 제공했다면 오늘 재판부 누구냐? 최은정 판사, 이예슬 판사, 정재호 판사는 뛰어놀 마당을 선사했다. 이제 뭐 호랑이의 날개 돌렸고 미친놈처럼 이제 날뛰게
그냥 그 미친 망아지처럼 날뛰게끔 판을 깔아줬다는 거지. 이 최은정, 이했을, 정재호. 예. 저는 정말요, 이 사람들은 감옥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판결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아무 그 대가를 안 치르고 죄가를 안 치르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죠? 정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도 열받으신 김에 좀 구독, 좋아요, 알람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아이고, 더랑님, 예, 일반인도 이재명 같이 판결 때려라. 예, 죄가 차고 넘치는데 무죄라니 말도 안 돼요. 아, 정말. 예. 한상숙님, 아유 짜증나. 정말 짜증나요. 예, 짜증나 죽습니다. 주니키님, 유재화, 여민 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유재화라고 합니다. 예. 와, 정말 유비유자님, 대한민국 법조인 꿈꾸는 대학생들 무엇을 위해 그 길을 가야 하는지 멘붕을 들려. 이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외 컨설팅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그 지금 현재 검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러니까 판사가 되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 그런 길이 있는데 첫 번째는 흔히 얘기하고 옛날에 연수원 성적이 좋으면 제일 상위 한 1, 2% 되는 사람은요, 판사도 안 되고 검사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서 데려가냐면 키맨장에서 픽업을 해가요. 이게 사법연수원 시절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위 1, 2% 되는 애들은 이 키맨장에서 다 섭외해갖고 변호사로 데려간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룹이 이제 판사 그룹, 그리고 거기서 성적이 안 되면 검사 그룹, 검사에서 성적이 안 되면 그냥 일반 변호사, 이렇게 변호사 개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검사를 하다가, 예, 제가 이게 현직 검사한테 들은 얘기예요. 검사를 하다 검사가 완전 노가다예요. 일이 굉장히 많아. 검사 일이라는 게. 그리고 검사 일을 하는 게 일을 갖다가 뭐 이렇게 제대로 하려고 그래도 뭐 이렇게 검사는 뭐야 좀 이렇게 하이라키 조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어느 정도 좀 따라줘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검사들이. 그런데 또 그 밤새고 일해야 될 때죠. 제가 컨설팅 했던 그 친구도 뭐 한동안 한 2개월인가 3개월을 집에를 못 가고 큰 사건을 하나만 여러분 뭐 얘기하면 다 알만한 사건이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건을 맡아갖고 한 2, 3개월을 갖다가 집에를 못 들어갔대. 거기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일이 하도 많아. 그래갖고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이거 내가 죽을 것 같다. 이거다가 일하다가 과로사하고 죽을 것 같다. 그래갖고 위에 부장 검사님한테 얘기했대. 검사님, 제가 이러다 죽을 것 같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야, 너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어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업무량이 많고, 이게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판사로 이직을 갖다가 하는 친구들이 꽤 있대요. 검사 생활을 하다가 신청을 한대. 예, 저 판사로 옮기겠습니다. 그래갖고 주변에 자기네들 친구 중에도 그렇게 해서 많이 판사로 간대. 판사는 널널해요. 널널하다는. 우리가 왜 봤잖아요. 그 김명수 시절에 일주일에 판결문을 갖다가 뭐 3개인가 5개 이상 안 쓴다고. 예. 그리고 더 쓰면 서로 눈치 준다고. 왜 띵가띵가 놀지 왜 그러냐. 김명수가 사법부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판사는 완전히 그냥 그 뭐야 9 to 5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이래 무슨 야근이고 자시고 없고 뭐 업무량도 많지 않고. 예. 그게 그래서 검사로 하다가 그 에이스 검사들이 예, 판사로 많이 넘어간대요. 예, 검사가 너무 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아갖고 그런 얘기를 갖다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정말 널널한 거야. 왜 판사를 뭐 지멋대로 판결해도 누가 잡아가길 합니까? 감옥을 가길 합니까? 그 한마디 하면 돼요. 저는 제 양심에 헌법에 규정된 대로
판사는 뭐해? 양심에 따라 그 재판 전체 양심대로 한 건데요. 양심이 좌파 양심이라서 문제가 되는 거지. 어쨌든 제 양심대로 한 건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만 아닙니까? 아이고 정말 너무 어이가 없다. 그게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이따가 제가 윤통 얘기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레몬수님, 예, 이긴 울 아파. 그래요? 같은 주민이시네? 동네 분이시네. 와, 좋은 데 사시는가 보다, 레몬수님이. 한상숙님, 유동규 엄청 열받았겠어요. 유동규 지금 방방 뜨겠지. 예, 방방 뜰 겁니다, 아마. 예, 주니키님, 최은정 포항 출신, 이예슬 순천 출신, 정재호 광주 출신. 정말 가지가지로 다 모였네. 정보력 대단하다. 예. 순천 출신과 광주 출신이 모여갖고 만든 작품이다. 더랑님, 김호중, 이재명 비하면 죄도 아니구만. 나라도 위태 우울한데 노래나 듣고 스트레스 풀자. 김호중 풀어주라.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이런 뭐 연예인이나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중죄를 때리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무죄로 풀어주죠? 정말 이해를 할래 할 수가 없네. 예? 유비 기자님, 오히려 이번 판결로 민주당 역풍 맞을 겁니다. 주니키님, 왜 헬멧은 안 쓰고 다니냐? 방탄 조끼까지 입었는데 왜 헬멧은 안 쓰지? 예, 손명웅님, 이재명은 얼굴 꼴도 보기 싫은데 윤통하고 두 사람 손잡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길 바라는데 어찌해 두 사람 끌어낼 수 있을까요? 정말 속상해요. 나라오니 그거 찌 돈을 방탄 조끼 입었죠. 예, 그렇습니다. 음, 정말 제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또 이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윤통하고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그다음 화두죠. 이재명은 어쨌든 2심 판결은 확정이 됐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윤통하고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633 원칙을 갖다가 따른다 했을 경우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요거 한 건만 따지면 22년 9월에 기소가 됐는데 1심 판결 날까지 무려 2년 2개월을 끌었다. 정말 무식하게 끌었죠. 이 좌파 판사들 정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이 지난해 11월에 났고 그 다음에 2심 판결은 4개월이 걸렸다. 그러면 확정 판결이 만약에 3개월 걸린다 했을 경우에 6월 26일 날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윤통 탄핵은 어떻게 될 거냐? 탄핵 이제 3월 달은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어쨌든 4월 18일 전에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성호가 나온다 했을 경우에 탄핵 심판한 다음에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조기 대 이게 6월로 딱 겹쳐버리네. 그러니까 요게요. 대법원의 확정 판결하고 대선이 한 1주나 2주 차이밖에 안 해요. 뭐가 빠를지는 모르겠어. 왜냐하면 이게 633이라는 게 뭡니까? 대법원이 꼭 3개월을 있다가 선고해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3개월 안에 선고하라는 거잖아요. 3개월 안이라는 건 뭐예요? 그게 2개월 반이 될 수도 있고 2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네, 3개월 안에 선고해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기 대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가 빠를지 모르겠다. 조기 대선이 빠를지 아니면 대법원이 빠를지.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요, 되게 상황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대법원에서 판결을 갖다가 안 해요. 언제까지? 대선이 끝날 때까지 안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민감한 문제고, 뭐 정치 개입을 했다, 내지는 뭐 한쪽 편을 틀어줬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게 뭐 대선이 가깝고 뭐 중요한 일이 막 이렇게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그냥 중립 지킨다는 이유로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도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요, 조사를 안 해요. 그냥 끝나고, 그 이벤트가 끝나고, 그렇게 조사하는 게 관례입니다. 여태까지. 근데 이제 제가 하나 희망을 갖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대법원장이 누굽니까? 주의대 대법원장이잖아요. 이분은 다른 사람하고 좀 달리, 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불교 쪽을 통해 갖고 득도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도인. 그러면 이런 도인들은 이 세상의 어떤 그 유불리를 따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직진,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뭐 남이 뭐라고 하던 그냥 소신을 갖고 이제 직진하는, 예,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성격, 성정이 이게 다른 사람, 이건 뭐 정치적으로 개입을 안 하겠다는 둥, 눈치 보는 그런 거하고는 좀 그런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아까 한동훈 대표가 대법원이 즉시 이걸 좀 바로잡아 달라.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뭐 그 일반적으로 뭐 대법원이 바로잡아 달라 이 얘기도 들릴 수 있지만 그 얘기는 그 한동훈 대표도 조대 대법원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 거 아닙니까? 같은 법 쪽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호소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음 먹고 땡겨서 선고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뭐 합의를 해야 되니까 다른 이제 법관들이 반대를 할 수는 있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내가 땡겨서 하겠다 그러면 아이고 참으십시오 영감님. 아니되옵니다. 우리 목타 날라갑니다. 아니되옵니다. 대선을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변수가 분명히 있다. 그 얘기를 갖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또 이제 윤통에 대한 에서 뭐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걸 갖다가 지금 따져보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쨌든 4월 18일 날에는 문영배하고 이미선이 퇴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4월 첫째 주나 뭐 3월 달 뭐 금요일에는 안 나올 거고, 예. 오늘 금요일 날 나오려면 오늘 선고일 지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없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틀 전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금요일은 물 건너갔고 이제 4월 달로 접어드는데 4월 첫 주냐 둘째 주냐 이제 그것만 남은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4월 18일을 넘길 수는 없잖아요. 예, 문영배 이미선 퇴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지금 문영배가 좀 밀어붙이는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문영배가 자기가 이제 책임을 지기 싫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퇴임할 때까지 선고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선고를 안 하고 그냥 나는 옷을 벗겠다. 난 책임 없다. 나는 이게 뭐 인용이다, 기각이다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옷을 벗겠다. 그렇게 하고 옷을 벗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새로운 대법관을 갖다가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야죠. 그죠? 6명 갖고는 안 되니까. 예. 그러면 임명을 해갖고 뭐 7명이 됐건 뭐 8명이 됐건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그렇게 늘어질 수도 있지만 그 확률은 굉장히 적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문영배 버린 몸 아닙니까? 이미 다 찍혔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뭐야? 국힘에서는 5대 3이다. 왜 5대 3이냐? 지금 이것 때문에 5대 3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측을 갖다가. 여기 보면은 이게 크게 위에는 이제 한덕수는 인용 1명에 기각이 5명, 각각 이렇게 하고 8명. 그 밑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할 때는 인용이 4명, 기각이 4명. 이렇게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힌트가 있다는 거야. 요걸 갖다가 위 거하고 아래 거하고 조합을 해보면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 윤통권에 대해서는 5명은 확실히 인용인 것 같다. 여기 김영두까지. 거까지는 확실히 인용인데 요 3명. 요 그 오른쪽에 있는 3명. 왜?
한덕수를 각할시킬 정도면 이 사람들은 이제 확고하다 이거지. 윤통에 대해서도 객관해지는 기각이다. 이게 확고하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아예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이제 김복형이 기각에 동의를 했는데 김복형이 만약에 각하 쪽으로 딱 붙으면 5대3 해갖고 윤통은 대통령 복귀. 그 김복형이 이게 이쪽으로 딱 해갖고 인용 그러면 6대2 하면 대통령 내려와야 된다.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문제는 한덕수 총리 문제나 이준숙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의 그거는 저는 어쨌든 간에 8대 0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8대 0으로 윤 대통령이 내려오는 걸로. 왜냐하면 국무총리를 할 때는요, 이게 쪼개질 수가 있어요. 예. 뭐 인용이다, 기각이다, 각하다. 뭐 국무총리는 끌려 내려오건 뭐 유임을 하건 간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이렇게 인용을 할 때 만약에 나눠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뭐 6대 2나 뭐 이런 식으로 해고 나눠졌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8대 0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면 다 박근혜 대통령 그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 그리고 우파 또 이렇게 뭐 우파 정당에서 임명한 재판관도 있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의견을 갖다가 안 냈을까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재는 우파 좌파를 떠나서 일단은 뭐죠? 헌법재판소의 그 권위, 헌법재판소의 그 철밥그릇, 그거를 갖다가 지키는 게 훨씬 영순위에 올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판결에서 이걸 분열이 되고 쪼개진다 그러면 본인들 스스로의 그 어떤 권위를 깎아내리는 거고 본인들 스스로 권위를 해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그 주지훈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법기관 그러면 그게 이제 두 개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법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예, 크게 이제 두 개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법원은 뭐라고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대법원. 누가 맞고 누가 틀리냐.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인 판단을 해주는 게 헌법재판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왜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까? 이거는 법원에서 오늘 판결이 난 거 아닙니까? 공정성과 시시비비를 여기는 정치적 판단을 하면 안 되는데요. 법원이라는 데는 정치적 판단을 하면 안 되는데요. 그냥 다 빼고 오로지 다 빼고 공평저울로 이렇게 저울질을 해야 되는 게 법원인데 말도 안 되는 이재명 무죄를 때렸기 때문에 욕을 바가지로 먹고 뭐 사법부 닫아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헌재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공정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을 해주는 거야. 지금 이 정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대통령이 내려와야 맞는지 대통령이 복귀해야 맞는지 그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게 헌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법기관은 두 개 있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법원은요 3심제예요. 설사 1심에서 잘못됐다고 그래도 이게 공정하지 않으면 2심에 다시 항고하고 또 이게 잘못됐으면 다시 또 대법원, 이게 3심제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단 말이야. 이 잘못돼도 이걸 바로잡을 기회. 왜? 이 공정을 따지는 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헌재는요. 3심제가 아니에요. 세 번 기회가 있는 게 아니야. 이건 뭐예요? 단판 승부로 끝내는 거. 왜?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한 번 승부로 그게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 뭐 내려와라 아니면 컴백해라. 야, 한 번 승부지 여기서 막 해갖고 뭐 항고하고 상고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왜? 정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자기네들 죽을 길을 갖다가 결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렇게 나뉘지 않을 거다 생각합니다. 나뉘지 않고 그냥 이미 5명이 그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이 5명이 돌이키는 건 불가능입니다. 이건 그냥 고정 변수라고 봐야 돼요. 나머지 3명이 설득이 돼서 그 설득이 뭐예요? 이게 뭐 옳고 그른 거에 설득이 되는 게 아니라 어, 우리의 후손들을 생각합시다. 우리의 후배들,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다 또 판사로 이렇게 올라와 갖고 헌재에 올라올 텐데 이 헌재의 권위를 계속 지켜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하지 않을까? 결국 지금 오늘도 기사 뜬 게 이렇게 떴습니다. 이재명 무죄, 윤선고 앞둔 헌재 어떤 영향이 있을까? 헌재는 오늘도 재판관 평일을 열고 논의 중이다. 계속 이 논의가 뭐예요? 옳고 그른 걸 논의하는 게 아니라 이 논의는 뭡니까? 설득 작업이죠. 5명이 3명을 설득하는 그런 작업을 오늘도 계속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 이렇게 잘 누린 거 우리 후배들한테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사 집안에서 의사 나고 사업가 집안에서 사업가 난다고. 되게 보면요. 되게 이게 법조인 집안에서 법조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진은정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이 검찰에 그런 뭐 부장검사를 그 3명의 그 당시에 3명의 천재 검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지목될 정도로 아주 유능한 검사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분의 아들, 그러니까 진은정 변호사의 오빠도 그 당시에 검사였고 진은정 변호사도 지금 국제 변호사지 않습니까? 되게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조이대 그 대법관이 있잖아요. 그 집도 똑같습니다. 딸이 지금 아주 유명 로펌의 변호사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딸도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거기 남자가 하나 그게 조이대 대법관의 아들인지 사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가족 중에 남자가 하나가 또 유명 로펌의 또 변호사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뭐 판사를 하다가 뭐 이쪽으로 변호사로 옮겼건 저건 뭐 그런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어릴 때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눈 딱 떠보니까 아버지가 비즈니스맨이야. 어릴 때부터 사업하는 걸 보고 자랐어.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에 흥미를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미국의 조지 워싱턴으로다가 MBA를 했고 졸업하고 나와서 결국 뭐 해갖고 계속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서 또 비즈니스 컨설팅 한 20년 하고 뭐 그런 과정으로 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결국 헌재라는 거는 거기 있는 구성원 또 따져보면 이게 호구 조사를 갖다 정확히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호구 조사 해보면 이거 뻔합니다. 또 거기에 아들, 딸들이 다 지금 법조계에 있고 뭐 아니 심지어는 김명수 대법관의 그 아들도 지금 판사로 있잖아요. 서울 지법에 판사로 있지 않습니까? 좌파 판결을 하겠죠. 또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좌파 우파를 떠나서 우리 헌재의 그 밥그릇을 깨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만큼은 8대 0으로 합의를 봐서 그렇게 해서 선고를 하자. 이 설득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예,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와, 정말 오늘 이 판결이 너무 열받는 판결이라 갖고 목이 다 잠겼네. 근데 저는 이거는 바로 잡히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법원을 한번 믿어봅시다. 예, 대법원에서 바로 잡히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는 믿을 사람이 한동훈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확산되지 않을까. 아니 지금 이 상태에서 이재명하고 붙어갖고 이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라는 건 뭐 이제 99%였다 이제 100% 되지 않습니까? 100% 아닙니까 이제? 예. 그럼 이제 한동훈밖에 없다. 다들 생각 잘 하십시오. 예. 자, 지난 일주일 동안 한통형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오두막님 감사드립니다. 스포츠 스포츠가 스포츠생스로 후원하시면 나른한 오우님, 이에 헬리송님, KKK님, 주니키님 감사드립니다. 예, 멤버십 후원은 없었고요.
예, 이렇게 또 후원해 주신 분들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 예, 한동용 채널. 예. 그 뭐야, 일찍 주무실 분은 나가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눌러주시고 나가시고,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여러분이 써준 그 채창의 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 주인님, 오늘 판결 보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나라가 거짓말 판치는 세상을 명한테 날개 달아주고 판결해준 꼴통 윤석열이가 더 믿고 속상해요. 본전도 못 건진 계엄을 왜 해서 이 난리 죽이게 만드는지 윤석열 이재명 사라지는 나라에 살고 싶어요. 맞습니다. 아니, 저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 가만두면 이재명 그대로 그냥 고사하는 거 아닙니까? 말라 죽는 거 아닙니까? 왜 이재명을 살려줬을까요? 전 정말 아직도 그게 미스테리예요. 왜 윤통은 이재명한테 날개를 달아줬을까? 이재명이 기가 다시 산 게 다 죽어가는 애였는데 기가 다시 산 게 계엄 때문에 기가 다시 살아갖고 지금 난리가 된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은데. 아니 그거는 저도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일인데 그걸 윤석열이 몰랐다는 게 말이 김건희가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무슨 뭐 뒤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나? 예? 여사님 한번 만나시죠. 식사 한번 하시죠. 그러니까 영화를 찍자면 그래, 영화를 찍자면. 예? 음. 우리가 그런 장면 많이 보잖아요. 영화 보면은 서로 막 싸우다가 딱 카메라 돌아가면은 뒤에서 밥 먹으면서 야, 좀 살살해라.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좀 살살해. 영화에서 그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대개 보면 이제 조폭 출신의 그런 국회의원들 이렇게 보면은 선거 때가 되면은 막 해갖고 수행원 이렇게 해갖고 뭐 시장 가서 막 악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를 딱 타는 순간에 아이 비린내? 야 알코올 갖고 칙칙칙칙칙 뿌리면서 아이 손을 갖다가 왜 이렇게 잡는지 이러면서 아이고 더럽다 비린내 난다. 그 영화 아니 제가 영화에서 제가 본 장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음.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뭐가 진실인지 알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재명을. 이제 때가 되면 그러니까 수사하면 다 밝혀져. 검찰이 수사를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지금은 수사하면 바뀔 수가 없죠. 시간이 한 1, 2년 지나서 이제 한동훈 대통령이 된 다음에 수사를 해보면 진실이 다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67년생 한동훈님 이제 퇴근하네요. 오후 일이 손이 안 잡혀서 야근하고 퇴근하려고 나오니 개딸들과 그 자리 개난리 열받고 짜증 지금 다들 열받아 있습니다. 예. 판사 3명 중 2명이 광주 순천 출신. 예, 맞습니다. 예, 쭈니키 님이 조사를 했네요. 현재 정치 재판보다 형사 재판이 더 정치적이네요. 궤변을 늘어놓자니 판결문이 길어질 수밖에. 정말 내가 이상했어. 제가 방송하면서 그랬잖아요. 웬 판결문이 왜 이렇게 길지? 이거 이상한데 30분이면 될 걸 갖다가 왜 이렇게 질질질 끌지? 이게 무죄로 우기려고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죠. 아이고, 저도 갈 수만 있다면 이민 가고 싶습니다. 끝까지 지킵시다. 예. 왜 우리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여행을 저도 좋아하긴 하지만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행이 왜 즐거운지 아세요? 그거는 내가 여행 끝나고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생각해 보면 집이 제일 좋아요. 내가 살던 집이 제일 편하고 제일 익숙하고 제일 편하고. 예. 뭐 호텔 하루 이틀은 좋죠. 예. 호텔 음식 정말 지겨워서 못 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열받으면 왜 이민 간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렇게 좀 그래도 비교적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제가 컨설팅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지? 이 주역 보는 사람은 역마살이라고 그러네. 역마살이 꼈다. 이런 얘기 하면서 집에 가만 못 있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한테 역마살 꼈다고 그러잖아요.
케네디 장관 보통 사람보다는 세계에 그래도 많은 도시를 다녀봤는데 역시 그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근데 정말 한국만한 데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만한 데가 없어요. 예, 옛날에 우리가 뭐 1970년, 80년 좀 어려운 시절이나 야, 미국이 좋다더라, 유럽이 좋다더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요, 지금은 유럽보다,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깨끗하고 한국이 훨씬 안전하고 한국이 훨씬 사이가 좋다.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민 갈 생각하지 마시고 집 떠나면 고생이라니까. 나라 떠나면 고생이에요. 이게 뭐 이민 가면 뭐 좋은 줄 아세요? 편하게 사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한국에서 붙여가고 한동훈을 대통령으로 만듭시다. 이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를 위해서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67년생 한동훈님. 이 사태는 문재인과 김명수와 윤건희의 학장품이네요. 문재인, 김명수, 윤건희. 김명수 대법원장. 예. 찌째면과 문재인, 김경수, 윤건희 나라를 말아먹는 개종자들, 욕을 저지할 수가 없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된다. 반드시 감옥에서 30년 살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 공정과 상식이 되려면 이 잘못된 거에 대한 처벌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그라미니 오늘 열받아서 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유비기자님, 8대0 인용이라야 한 대표 명분에도 힘이 실리지 않을까요? 예. 어쨌든 8대0 것 같아요. 윤통의 탄핵은 8대0이 될 것 같다. 지금 다들 뭐 5대3, 6대2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걔네들이 과연 자기 밥그릇을 스스로 깰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분석을 할 때 돈의 흐름을 갖다가 따라가면 진실이 보인다고. 돈의 흐름.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 성경에도 어떻게 나와 있느냐?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이렇게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분석하면 진실이 보인다. 써니님, 한동영쌤, 낮방송 힘드셨죠? 어처구니 없는 재판 지켜보시며 생방하시는 너무 힘든 멘붕이 왔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자님, 몸이 굳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송은학도 마비된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정신을 좀 차립시다. 예. 이렇게 아프면 우리만 손해야. 걔네들이야 뭐 우리 사정 알아주겠습니까? 이럴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동훈 대표를 대통령을 만듭시다. 네. 쭈니키님, 저는 오늘 밤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 정주행하며 스트레스 풀려갑니다. 시원시원한 판사 만나러 갑니다. 예, 이 지옥에서 판사 시청률 엄청 높았죠, 그죠? 왜냐하면 재판정에서는 이게 뭐 벌을 줘도 그냥 미직미직 이렇게 봐주니까 그냥 스스로 지옥에서 온 판사가 스스로 그냥 잡아 죽이지 않은 시컨 잡아 죽이고 도장 팍 찍고 지옥으로. 예? 와, 아니 그래서 그게 시청률이 높고 진짜로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아니 법은 멀리 있어. 시간도 많이 걸려. 근데 주먹은 가까워. 금방 해결할 수 있어. 그걸 보여준 게 바로 이 지옥에서 온 판사 그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통쾌하고 그래서 시청률도 엄청 높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콩야보리아님, 제명이 살린 윤통. 정말 윤통이 제명이 살린 거죠. 예, 맞습니다. 아, 써니키님, 열받은 김에 구독, 좋아요, 알람에 빵 터졌습니다. 그래도 열받은 김에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예, 구독, 좋아요, 알람. 왜? 우리는 지금 한동훈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아이고, 콩야보리아님, 선생님, 어디가 좋은가요? 이민 가야겠어요.
한국이 좋다니까요. 정말이야. 한국이 미국보다 좋아요. 한국이 유럽보다 좋아요. 예. 정말입니다. 음. 여러분, 혹시 유럽 여행할 때 파리의 뒷골목을, 그러니까 시골 뒷골목이 아니라 파리 시내에서 대로 있잖아요. 대로에서 약간만 비껴나가면, 이제 거기도 굉장히 큰 길이죠.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요. 너무 더러워요. 아니, 뭔 놈의 반려견이 있잖아요. 아니, 반려견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비닐봉다리에다가 거기에 응아하거나 뭐 하면은 다 우리 치우고 다니잖아요, 우리는. 파리는 안 그래. 그냥 거기 가면은 정말 이게 피해서 걸어 다녀야 돼. 너무 이게 많아갖고, 너무 치우질 않아. 너무 많아갖고, 이렇게 막 피해서 걸어 다닐 때, 너무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파리가 그런데 다른 도시는 오죽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한국이 제일 깨끗하고 안전하고 한국의 범죄가 많고 밤길 걷기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커피숍에 핸드폰을 놓고 나가도 1시간 있다 돌아와도 핸드폰 그냥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미국도요. 이게 실화인데요. 미국도 가끔 정전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정전이 되면요. 모든 유리창이 다 깨져요. 예. 이거 이렇게 미국 같은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정전이 딱 되면요. 잠깐 모든 유리창이 다 깨갖고 무슨 수포고 뭐고 다 털립니다. 도덕상 말할 것도 없고요. 잠깐 모든 유리창이 다 깨진다. 가전제품 다 들고 나간다. 예. 정말 한국만큼 안전하고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 그러니까 한국을 지키자. 이민 갈 생각하지 말고 한국을 지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콩이와 보리아님 마음을 바꾸시 바랍니다. 손명호님, 윤통은 좌파입니다. 좌파는 맞아요.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거니까. 좌파라서 문재인 적폐수사 안 하고 문재인은 봐준 거 맞는 것 같아. 김경수 복권 못하게 한 대표님도 전부 말렸는데 결국 복권시켰어요. 이재명 다 죽어가는데 구살땡 살려주고 다 윤통 때문이에요. 와,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네. 네. 주니키님, 저도 20여 개국 다녔지만 한국이 최고입니다. 이민은 참으세요. 아이고,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녀본 사람들은 다 느껴요. 한국이 제일 좋다. 아느님, 오늘은 진짜 밥맛이 없어요. 이건 미친 판사들입니다. 누굴 믿을까요? 윤통은 무조건 오래 가야 하는데 진짜 이재명은 아닙니다. 아이고 하나님, 네, 기도합시다. 동그라미 무죄라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벌을 받을 때가 곧 옵니다. 맞습니다. 써니님, 오늘 쌤 유머에 화가 풀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쪼니님 다들 열 시키시라고 뭐라도 좀 챙겨 드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67년생 한동훈님, 재판이 굽으면 나라가 이건 정말 맞습니다. 망하기 일보 직전 같아요. 개헌할 때부터 사업부 견제정책 확실히 해야 저런 것들이 판사라니. 아니, 그러니까 얘기한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 이번에 개헌 못하면 우리나라 망한다. 그렇게 벌써 딱 감을 잡았잖아요. 한동훈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개헌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판이 구우면 나라가 망한 이건요 아주 유명한 옛날부터 내려오는 경언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읽어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왕이요 이 부정 판결 그러니까 돈을 받고 판결을 한 그 판사를 갖다 죽일 때 껍데기를 벗겨갖고 죽입니다. 살 껍데기를 다 벗겨 그걸 말려갖고 어디다 놓냐 거기다가 방석처럼 이렇게 깔아놓고 그 재판장이 왜 제가 그랬잖아요. 그 재판장 집에서 재판장 나온다고. 그 아들을 갖다가 재판장이에요 또. 재판장을 갖다가 세워. 그러면서 거기 앉아서 네가 판결해라. 그리고 거기 앉을 때마다 네가 깔고 앉은 게 니네 아버지의 껍질. 인데 항상 생각해라. 왜? 내 아버지는 돈을 받고 판결하다가 이 부분 판결을 하다가 부정 판결을 하다가 결국은 껍질이 벗겨서 죽여졌다. 그러니까 나는 내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 그걸 항상 기억하면서 판결해라. 아주 이게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정도로 옛날에도요.
이게 왕정 시대에도 이 재판이 잘못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를 갖다가 확실히 통치자들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이게 실화입니다, 이게. 예.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있던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딴 건 몰라도요. 이게 재판이 왜 재판은 우리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거거든요. 맨 처음에 되게 대화하고 협상을 하죠. 그러니까 대화하고 협상해서 하다 안 되면 우리가 결국은 소송을 거는 거거든요. 하다 안 됐을 경우에 소송, 이게 마지막 장치란 말이죠, 그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마지막 장치인데, 그것마저 이게 오작동이 되고, 그것마저 망가져 버리면 나라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예. 아, 홍해아 보리아님, 오늘 잔치국수 먹으려고 준비했다가 맥주로 바꾸셨네요. 아, 정말 그 쭈니키님이 아주 능력이 많은 게 잔치국수를 말해갖고 그 왜 우리 단톡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통령 단톡방 카톡에 있는데 거기다 사진 찍어 올려줬는데 정말 저는 음식점에서 만든 잔치국수인 줄 알았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고명도 이렇게 탁 색색까지를 팔아도 되겠어. 팔아도 될 것 같아. 예, 정말 다재다능하시다. 제도님, 이 나라가 어쩌려고 한동훈 아니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한동훈뿐이다. 그래서 제가 더욱더 열심히 예, 한동훈 한동훈을 갖다가 어쨌든 대통령 세운 일에 그렇게 힘을 모아야겠다. 여러분도 모두 아마 그런 생각을 오늘 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이게 멍 때리고 있을 게 아니라 멘붕으로 혈압이 오르지만 혈압약을 먹고 컴다운하고 정신을 번쩍 차려서 이제 아니 조기 대선은 무조건 있어요. 조기 대선 정말 99% 확률. 왜? 윤통은 끌려 내려오게 돼 있다. 그게 뭐 6대 2냐 8대 0이냐 문제인데 저는 8대 0으로 끌려 내려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신 번쩍 차리고 한동훈 대통령한테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성질 내지만 컴다운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내일도 제가 그 오전에 방송을 키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2시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2시 방송을 켰는데 가능하면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방송을 한번 켜보는 거로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즐겁고 평안한 시간 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내일 다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